자, 8개의 폭을 보겠습니다. 8개의 포국, 제목에서 보다시피 8개를 포국, 놓는 거죠. 구궁에다가 놓는 거예요. 자, 8개는 뭐죠? 무국이 태극이라 해서 이렇게 무국에서 양이 생기고 음이 생기고, 그래서 또 양에서 양이 생기고 양에서 음이 생기고 음에서 양이 생기고 음에서 음이 생기고, 또 여기에서 양에서 양, 이렇게 양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해서 총 8개가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8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괴는 뭐냐면, 이 괴는 음과 양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음과 양으로. 그래서 양은 이렇게 이어진 거, 음은 이렇게 끊어진 거, 가운데 끊어진 거, 이거를 우리가 효라고 그랬어요. 효. 그래서 이렇게 양효와 음효로 결합으로 만들어진 8개의 소성계를 8개로 한다. 네, 김운둔갑에서는 이 8개를 8개가 다 해서 구궁도니까 이렇게 몇 개예요? 9개잖아요. 그 중궁에 이거 하나 빼면 전부 8개가 되죠. 그래서 이 중궁의 집안수, 천반수가 아니라 이 중국의 밑에 있는 수, 이 집안수를 기준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이 구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다 8개를 배치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8개법이라 한다, 그 말이죠. 자, 8개법에서는 8개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이 8개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 천이, 절체, 유혼, 화해, 복덕, 절명, 귀혼, 이 8개의 말로 배치가 돼요. 밑에서 구체적인 거는 이제 하나씩 볼 텐데, 그러니까 8개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그 변화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것은 생기라고 적고, 여기다 예컨대 여기다 생기 적고, 뭐 여기다 천이 적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괴를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괴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 천이, 절체, 유언, 화해, 복덕, 절명, 귀언, 이 8개를 이렇게 8궁, 9궁도, 그러니까 중궁을 빼면 8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8개, 8개, 8궁에다가 이 8개, 8개를 배치를 하는데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한다, 그 말이죠. 괴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생기복덕법이라고도 한다. 생기복덕법이라고도 한다. 자, 여기서 말은 우리가 보면은 액면 그대로 한번 볼까요? 생기란 말은 뭐예요? 기가 생기나니까 좋겠죠. 천이, 하늘이 마땅을 했자니까 하늘이 마땅한 거니까 뭐예요? 근데 천을귀인 이런 것처럼 좋은 거죠. 절체는 끊어지는 거죠. 그럼 별로 느낌이 안 좋죠. 유언도 뭐예요? 혼이 떠돌아다니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화해는 뭐예요? 재앙이죠. 재앙. 안 좋고. 복덕은 뭐예요? 좋겠죠. 절명은 안 좋겠죠. 귀호는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세모 정도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각 구궁에 배치되는데, 이거를 생기복덕법이라고 한다. 이 생기복덕법은 풍수에서도 나와요. 풍수에서 나오니까 말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풍수에서 나오니까 동일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풍수에서도 공부하니까 여기서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의미가 나오는데 먼저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생기는 기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운이 생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뭐한다? 새롭다는 의미가 있다. 천이는 하늘천 마땅 있잖아요. 마땅한 거, 하늘이 마땅한 거.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으로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좋은 의사나 약을 의미한다. 절체는 뭐예요? 끊어질 채 몸체자잖아요. 몸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다가 상처를 입는 것으로 부상이나 수술을 의미한다. 절체, 끊어지는 거니까. 유언은 뭐예요? 혼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혼이 떠돌아다니니까 뭐예요? 마음이 들떠있는 상이고 목표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계획적, 이게 마음이 들떠있어서 목표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이 논다 그 말이니까. 그렇죠? 논류자의 혼혼자니까. 화해는 뭐죠? 재앙이죠, 재앙. 재앙과 손해할 때 해. 그러니까 활동하다 상하는 거. 아까 절제도 상처라고 했죠. 이거는 상처. 화해는
상하는 거, 재앙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절제는 부상이나 수술의 의미가 있고 화해는 재앙을 의미한다. 앞에 이 화자가 재앙을 의미하죠. 복덕은 좋겠죠. 상한 후에 복과 덕이 오는 거니까 좋겠고 절명, 목숨이 끊어진 거죠. 그럼 뭐예요?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은 사망이죠. 사망. 복을 누린 후에 사망하는 것은 목숨과 관련한 위태함을 의미한다. 기호는 뭐죠? 혼이 돌아가니까 뭐예요?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죽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 혼이 돌아가는 거니까 가서 조용히 쉰다. 은둔을 의미한다. 예컨대 무덤에 들어가서 조용히 쉰다. 은둔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는 생겨난 것, 천이는 하늘의 기운으로 마땅한 건데 이거는 의사나 의학에 관련된 거. 절제는 몸이 끊어지는 거니까 상처를 입고 부상이나 수술을 의미한다. 유언은 둥둥 떠다니는 거니까 마음이 들떠 있고 안정이 안 돼 있고 목표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화해는 재앙이다 보니까 재앙을 의미하고 복덕은 말 그대로 복과 덕이고 절명은 목숨이 끊어지는 거니까 사망을 의미하고 사망을 의미하거나 목숨과 관련된 중요한 위태함을 이야기한다. 귀호는 혼이 돌아가는 거니까 이제 숨는 거죠. 숨는 거니까 은둔을 의미한다. 이렇게 내용. 자, 은둔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구궁도를 한번 볼까요? 구궁도를 보면 자, 1궁부터 볼까요? 자, 5궁이 중궁이죠. 거기에 자, 1궁이 뭐냐면 감깨를 의미하고 뭐라고 했어요? 감깨를 의미하고 이거는 앞에 있는 건 감깨를 의미하고 괴명이죠. 여기 중이라고 하는 쓴 가운데가 연결됐다. 그 말이고 연이란 말은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다. 그럼 뭐죠? 이거는 일감수 중연. 괴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거는 음요고, 이거는 양요고, 이거는 음요죠. 자, 연결된 건 양요, 끊어진 거는 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거 그냥 볼까요? 팔간산 상연, 그죠? 팔간산 상연, 팔간산 상연. 괴명은 감께, 상연은 위에 게, 제일 위에 게 연결됐다는 거죠. 상이. 그 다음에 육건금 사면, 육건금 사면. 자, 육은 건깨를 의미하고 세 개가 다 연결됐다. 그 말이죠. 칠택택 상절, 칠궁은 택계고 상절, 위에 게 끊어졌다는 거죠. 나머지는 연결되고, 그 다음에 삼진내하연. 그래서 여기 삼진내하연 뭐냐면 밑에 하연, 밑에 게 연결되고 나머지 두 개가 끊어져 있다. 이건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사상 8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곤지 3절. 여기 이궁은 곤괴고 3절. 세 개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리화 중절. 여기는 구리중어라고 되는데 구리허중이라고 되는데 리깨고 가운데가 끊어졌죠. 구리와 3절.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구리허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리와 3절. 사선풍하절. 자, 손 깨고 사선풍. 바람을 의미하고 하절. 밑에가 이게 끊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건 꼭 외우라겠죠. 일감수 중연, 이곤지 3절, 삼진대하연, 사선풍하절, 그 다음에 육건금사면, 칠택택 상절, 팔간사상연, 구리와 중절. 이게 그러면은 그 말 속에 전부 이게 이 의미가 다 그림도 그릴 수 있다라고 했고 방향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구궁도 이 궁의 위치도 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가졌어요. 풍수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가졌습니다. 역시 손 깨고 리 깨고 공 깨고 그쵸? 방향도 남이고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했던 거 동일한 거니까. 자, 구궁에 위치한 8개의 이름이 기존 8개의 이름과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8개의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사성궁의 손길을 손화절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뭐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옛날부터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별로 색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손깨의 모양을 보면 아래 세 번째 효가 끊어진 모양이다. 이것을 아래가 끊어졌다 그래서 하절라고 표현한 것이다. 구이궁, 원래 구이궁의 윗개는 두 번째 효가 끊어진 것으로 가운데가 비었다는 의미로 허중이라고 되는데 저는 뭐죠? 구리화 중절, 가운데 중 끊어질 절, 가운데가 끊어졌다 이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께는 삼진내하연이죠.
그러면 삼진내하연. 밑에가 하가 연결되고 두 개의 상과 중은 어떻게 해요? 끊어진 거죠. 진께의 경우는 위 두 효는 끊어졌고 아래 세 번째 효가 이어진 모양에서 진하연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뭐 색다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앞에서 이 사상 8개 했던 그대로 외우라고 한 그대로 외우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8개법의 배치 순서를 쉽게 암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중 속심법 또는 심중법에서 나온 것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장은 나중에 나오면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장이 거니까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8개의 구궁 배치는 중궁의 집안수예요.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중궁의 중궁의 집안수를 중심으로 구궁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여기 집안수 있죠. 이게 밑에 거. 이 밑에 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중궁 집안수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3이면 8개에서 삼진국의 진화련이 변화에 시작된다. 그 말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삼진내하연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 모양을 기본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시작이 된다. 또한 중궁 집안수가 5인 경우는 중궁 집안수 4인 경우와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중궁 가운데가 5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거를 4로 본다는 거죠. 중궁 집안수를 기준으로 8개가 변화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일상생기. 이렇게 일상생기. 자, 일상생기는 뭐냐면 자, 아까 삼진내하연이 있었죠. 삼진내하연이면 이렇게 되죠. 세 번째 하가 연결된 거죠, 이게. 자, 이게 기본이에요. 자, 지인께에서요. 지인께 삼진내하연. 여기서 일상생기. 그러면은 자, 삼진내하연에서 상이니까 뭐예요? 이거죠. 이것이 한 번 변해요. 그럼 뭘로 변해요? 양이면 음으로, 음이면 양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변하죠. 지금 그대로 요것만 변하면 되니까 상, 중, 하. 그래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이거 뭐죠? 이거는 가운데가 끊어졌죠. 구리화 중절, 릿계예요. 릿계가 뭐가 된다? 릿계다가 생기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중궁수가 3이 여가 있다. 그러면은 집안수가 3이 있다. 그러면은 일상생기, 여기 삼진내하니까 삼진 여기죠. 여기다가 생기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상생기 표현했는데 이게 릿계에서 생기죠. 릿계. 잠깐만요. 자, 릿계에서 생기. 여기다 생기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중선이. 자, 이것도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가 변하면 양이, 음이 뭘로 변해요? 양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럼 뭐예요? 6건금 3인이 되죠. 그럼 여기잖아요. 여가 이거잖아요. 여기다 뭐다 쓴다? 절체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절체. 여기다 절체. 그 다음에 일상생기, 이중천이, 이중천이니까 천이죠. 천이. 그 다음에 삼화 절체. 여기서 세 번째 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음으로 바뀌는 거죠. 양이 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사손풍화절이죠. 사손풍화절. 손깨죠. 사손풍화절. 근데 뭘 써야 돼요? 절체라고 써야 돼요. 이거는 뭐였죠? 이거는 6건깨였고 6건근이었고 이거는 뭐다? 천이라고 썼고. 자, 사손풍화절에다 뭘 써야 돼요? 절체. 여기다 써야 되죠. 절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사중. 네 번째는 중간이 변해요. 그럼 중간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뭐죠? 이거는 팔간산 상현. 여기겠죠. 팔간산 상현. 여기다 뭘 써야 돼요? 유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섯 번째 상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겠죠.
이건 뭐예요? 이곤지, 이곤지잖아요. 여기는 뭘 써야 돼? 여기다가 화해라고 써야 되겠죠. 곤지에다 화해. 여기다 화해. 그 다음 바뀌는 게 뭐냐면 중간이 바뀐다. 이게 여섯 번째, 이게 앞에는 몇 번째고 중간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의 중간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일감수 중연, 감계죠. 감계가 일감수니까 뭐예요? 여기가 일궁이죠. 여기다 뭘 써야 돼요? 복덕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칠하. 그러면은 또 바뀌는 게 이거 칠하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그럼 뭐죠? 이거는 택계죠. 칠택택상계죠. 칠택택상절. 자, 이거는 뭘 쓴다? 절명이라고 쓴다 그 말이죠. 절명. 여기다 절명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팔중. 여덟 번째는 가운데가 또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여기에 뭘로 바뀌어요? 음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 뭐죠? 이거는 삼진내하연. 그렇죠. 내하연. 진께요. 삼진내하연. 여기죠. 여기다 뭘 쓴다? 귀혼.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중궁의 수에 해당되는 궁이 항상 뭐가 되냐면 기혼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맞게 했나 안 했나 이거를 알 때는 이렇게 한다. 지금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음에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상생기, 이중천이, 삼화절체, 사중유원, 그 다음에 오상화해, 육중복덕, 칠화절명, 팔중기원, 이 순서대로 해서 이 구궁도에다 맞춰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위에서 일상생기, 이중천이 등의 이름도 팔계법의 배치 순서를 쉽게 암기하기 위한 방법을 쓰기 위해 붙여둔 이름이다. 장중속심법 또는 심중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팔계법을 포구하는 방법이다. 이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방법은 손화절, 이어중 하는 팔계 형상을 손가락을 움직여 생기, 복덕의 변화를 순서를 읊어대는 것이다. 자, 이게 이거예요. 자, 저는 이 그림하고 좀 다른데, 자, 접혀진 거를 음으로 볼게요. 접혀진 거를.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중궁 집안수가 6일 경우, 자, 이게 6이에요. 집안수가 6이에요. 집안수가 6일 때는 6건금 3면이 변화의 시작이죠. 그러면은 자, 6건금 3면이기 때문에 세 개가 다 어떻게 돼요? 세 개가 전부 연결됐겠죠.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기본이 시작되는데, 자, 첫 번째 손가락을 이게 저는 필게요. 이거는 전부 양이니까 2, 3자 손가락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피어요. 이렇게. 저는 이걸로 핀 걸로 할게요. 이것도 피었고, 이것도 폈고, 이것도 필 거예요. 이렇게 짚으시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다 피면 이 모양이에요. 접으면 음이고, 이 모양에서, 자, 이렇게 모양상에서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일상생기라고 그랬죠. 일상생기. 일상생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이 여기잖아요. 상, 중, 하잖아요. 그쵸? 상중하. 요거를 어떻게 접어야 되겠죠. 그럼 뭐가죠? 음이 되잖아요. 그쵸? 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죠? 이거는 칠택택상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접으시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손가락인데 이렇게 손가락이 펴면 펴진 거 밑에 펴진 거 두 개고 위에 그 제일 위에 상을 접어버리니까 음이 되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다? 이거는 칠택택 상절이기 때문에 이걸 외우셔야 되겠죠. 상절은 뭐다? 칠택택 상절이니까 여기에 속하죠. 여기다 뭘 쓴다? 생기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위효가 변한다는 뜻이므로 붙여두었던 둘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펴라. 반대로 설명했어요. 저는 반대로 할게요.
손가락 모양이 제일 위 둘째 손가락은 펴져 있고 셋째 넷째 손가락은 구부러져 엄지손가락에 붙여 있는 모양새가. 이걸 거꾸로 하면 첫 번째 손가락은 구부러져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은 펴져 있는 거죠. 이게 양으로 봐야 되겠죠. 이 설명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혼동돼요.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설명한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모양은 상은 끊어지고 중하는 이어져 있는 모양이니 태상절이다. 칠택택 상절이 된다. 그래서 태상절이면 태궁을 가리키므로 태궁에다가 생기라고 적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규칙으로 이어서 손가락을 움직여 천이, 절체, 유혼 등이 들어갈 궁을 자꾸 보고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렇게 됐어요.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일상생기 이중천이었죠. 이중천이면 뭐죠? 이것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지금 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끊어졌잖아요. 이거를 끊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끊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손가락 구부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하나 펴졌어요. 이렇게 하나. 세 번째 손가락 하나만 펴졌어요. 두 개는 접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접어져인가 음이고 요거는 양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양이니까 위에 거는 양이잖아요. 밑에 게. 그러면 요거 뭐냐면 삼진내하연. 순서 그렇잖아요. 삼진내하연 순서. 밑에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삼진내하연. 뭐 그러면 삼진내하연이니까 지인께가 여기 3이 여기잖아요. 지인께고 이건 뭐냐면 여기다 뭘 쓴다? 천이라고 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자, 일상생기 이중천이 두 번째 천이 삼화 뭐예요? 삼화 절체 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세 번째 걸 또 끊어버리면 절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게 이제 아까 이름이 어려운데 그 손바닥장을 써가지고 그 뭐라고 그랬죠? 이게 장중 속심법 막 심중법 있는데 이 손가락을 가지고서 이거를 하라는 거야. 이걸 하라는 건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한번 자 이걸 밑에 위에 거는 건데 자 설명을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중궁의 수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6이에요. 6. 집안수가 그래요. 여기 밑에 있는 수가 6, 뭐 9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밑에 수가 6이었을 때 뭐냐면 이거잖아. 6근금 3면. 이 모양이 기본이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첫 번째, 일상생기. 자, 일상생기는 상이니까 제일 위에 게 요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양은 음은 양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일상생기. 처음에 첫 번째 상, 제일 위에 변하면 뭐다? 생기라고 쓴다고 말이죠. 자, 여가 끊겨 있는데 이거 뭐예요? 칠택택 상절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생기라고 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중천이. 자, 두 번째 중이니까 가운데 있는 게 변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요거 이는 두 번째 중은 가운데 있는 게 변한다. 그러면 여기 붙어 있으니까 끊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삼진내하연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쓴다? 천이라고 쓴다 그 말이죠. 천이. 그 다음에 삼화절제. 세 번째는 밑에 걸 끊어라. 밑에 게 변한다는 거죠. 밑에 게 변하면 뭐가 된다? 절체라고 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밑에 게 세 번째 변하면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이고인지 3절이 돼버리죠. 그러면 여가 되겠죠. 이거 뭐라고 쓴다? 절체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절체. 그 다음에 사중유혼. 상중하로 갔는데 갑자기 이제 중으로 갔어요. 그러면 가운데 게 이렇게 변화되겠죠. 음이 양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럼 뭐죠? 이거는 일감수 중연 모양이죠. 일감수 중연 모양이죠. 일감수니까 여기죠. 여기다가 뭘 쓴다? 유혼이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유혼. 그 다음에 오상화예요. 다섯 번째는 중상에서 위에 게 변해요. 이게 음이 뭘로 바뀌어요? 양으로 바뀌죠. 그럼 뭐죠? 이거는 사손풍화절이죠. 밑에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사손풍화절은 사학궁이고 손귀가 여기 있죠. 여기다 뭘 쓴다? 화이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중, 오상, 그 다음에 다시 육중. 그러니까 상중하, 중상 갔다가 다시 중으로 내려오네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상중하, 중상, 중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상중하, 중상, 중. 그래서 육중, 복덕. 그러면 가운데 게 변해야 되겠죠, 이게. 그럼 다시 끊어져야 되겠죠, 이게. 양인, 이게 어떻게요? 끊어져야 되겠죠. 그럼 뭐 이거는, 팔간산 상현이죠. 상현, 위에 게 연결되니까 팔간산 상현. 그러면은, 이 팔간산 상현 갖고 이 모양을 갖고 거꾸로 나타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자, 여기 간께에다가 뭘 써요? 팔간산 상현 다음에 복덕을 여기다 씁니다. 복덕. 그 다음에 팔간산 상현, 그 다음에 중상, 그 다음에 이제 중상, 중하. 이제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하가 내려오면은 뭐다? 요게 변하면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 그럼 뭐죠? 가운데 끊어졌죠. 구리화 중절. 그러면 이 구궁의 릿개에다가 뭘 쓴다? 절명이라고 쓴다. 그러면 절명.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팔중기원. 가운데 게 변하죠. 그러면은 딱 가운데 게 변하면 세 개 다시 원상복귀 되죠. 그럼 뭐다? 건께에다가 뭘 쓴다? 귀혼. 그래서 여기 안에 중궁에 있는 집안수와 기호는 항상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맞는지 할 때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 보면 답을 써놨죠. 자, 유혼, 귀혼, 생기, 절체, 절명, 화해, 천이, 복덕. 맞죠? 어디에? 중궁에 6이 쓰여있죠. 자, 집안수예요. 천반수가 아니라 집안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8개 배치도인데 요거 한 번만 같이 해볼게요. 자, 한 번만 같이 해봅시다. 자, 여기는 자, 스타트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중궁의 집안수가 1이에요. 1. 자, 이렇게 돼 있대. 여가 1일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출발이 뭐예요? 1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출발점 뭐예요? 일감수 중연. 가운데 게 연결됐죠. 이렇게. 일감수 중연. 이건 뭐죠? 감께죠. 자, 여기서 출발이 됐어요. 자, 일상생기. 여기서 상이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겠죠. 제일 위께 음이에서 양으로 바뀌죠. 나머지는 똑같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다가 해보셔야 돼요. 이게 막 일일이. 그 뭐죠? 이거는 손깨죠. 사손풍화절이니까 밑에 끊어졌잖아요. 손깨예요. 손깨에다가 뭘 쓴다? 손깨를 뭘 쓴다? 생기라고 써요. 손깨 어디 갔어요? 여기 지금께 손깨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뭘 쓴다? 생기라고 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중천.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우라는 거예요. 일상생기 이중천이. 자, 가운데 게 변해요. 어떻게? 양이 음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뭐죠? 팔간산 상현이죠. 간께가 되겠죠. 팔간산 상현. 그럼 뭐죠? 여기다 간께가 여기 있죠. 여기다 뭘 쓴다? 천이라고 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삼화절체.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가 변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거에서 변한 거는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그 뭐예요? 구리화 중절. 릿개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구궁의 릿개에다가 뭘 쓴다? 절체. 이렇게. 그 다음에 사중유언. 가운데 게 변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가운데 요거만 변하니까. 그럼 뭐죠? 이거는 육건금 삼연. 그죠? 건깨죠. 건깨는 여기죠. 여기다 뭘 쓴다? 유혼이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유혼. 그 다음에 오상화해. 자, 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상이 변하니까 이게 양이 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뭐죠? 이거는 칠택택상절. 택계예요. 칠궁의 택계상절이면서 뭐다? 이거는 화해다. 그 말이죠. 여기다가 이거 칠궁이죠. 그러니까 화해를 여기다 쓰겠죠. 그 다음에 자, 육중복덕. 가운데 게 변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 게 양이 또 음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뭐죠? 삼진내하연. 지은께가 되겠죠. 밑에 게 연결되니까. 삼진내하연. 그러면 뭐다? 이거는 복덕이라고 한다. 지은께가 여기죠. 여기다 쓴다. 맞아. 복덕을. 그 다음에 칠화절명.
칠하절명이니까 마지막 게 변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하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공깨가 되죠. 이곤지 3절. 공깨에다 뭘 쓴다? 절명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팔중기원. 자, 가운데 게 변했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게 뭘로 봐?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일단 나머지는 그대로고, 그럼 뭐죠? 이거는 일감수 중연, 감깨가 되겠죠. 그래서 일감수 중연, 감깨가 되고 기혼이 돼요. 그래서 중궁의 숫자와 여기에 마지막에 기혼 숫자가 1이잖아요. 같은 그 궁에 이 기혼이 들어온다. 그래서 맞아떨어진 거죠.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죠. 이게 틀리면 안 맞는데 항상 그 중궁에 있는 집안수, 중궁의 집안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1궁에 뭐가 온다? 기혼이 온다. 만약 얘가 2가 오면은 여기가 기혼이 와야 되겠죠. 2에. 만약에 얘가 중궁수가 3이면, 집안수 3이면 여기에 기혼이 와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항상 그 중궁 집안수에 있는 숫자에 있는 궁이 기혼이 된다. 그렇게 안 오면 잘못된 거다. 틀린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맞다 보겠습니다. 자, 한번 맞춰볼까요? 감, 손, 간, 니, 건, 태, 진, 곤, 감, 생기, 복덕, 천이, 기혼, 유혼, 화해, 절명, 절체.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8개를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겨워할 텐데 같이 종이책을 갖고 내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하시죠. 여러분들 내놓고 그래프 그려보세요. 스톱 시켜놓고. 자, 얘가 이제 2예요. 2. 그러면은 구리와 중절, 요게, 2곤지 3절, 요게 기본인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 건께, 그쵸? 이게 기본이에요. 일상생기니까 뭐예요? 연결되고 이렇게 되겠죠. 팔간산 상현, 간께가 되겠죠. 이게 뭐다? 간께면 여기 생기. 자, 그 다음에 중역. 자, 하나씩 여기서 말한 것만 바뀌면 돼요. 이중 천이. 그러니까 중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뭐죠? 이거는 사선 풍화절. 밑에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뭐다? 사선 풍화, 손깨겠죠. 손깨가 뭐다? 이거다? 천이. 그 다음에 하요. 그러면 육건금 3연이 되죠. 뭐죠? 건깨의 절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중, 유혼, 가운데 게 이제 변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뭐죠? 이거는 구리와 중절, 뭐다가 된다? 유혼. 그 다음에 오상화해. 5번째 상이 변하니까 이렇게 변했죠. 요것만 변한 거예요. 그럼 뭐죠? 이거는 삼진내하연, 지인께, 감께. 그러면 지인께에다가 뭘 쓴다? 화해라고 쓴다. 그 다음에 육중복덕, 가운데 게 변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칠택택이죠. 칠택택 상절, 여기다 뭘 쓴다? 복덕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칠하절명, 이렇게 변했죠. 요것만 변하죠. 요것만 변한 뭐야? 일감수 중연. 요거는 택기고 이거는 감기가 되겠죠. 일감수 중연. 여기다 뭘 쓴다? 절명. 그 다음에 팔중기원. 가운데 게 변했어요. 그럼 뭐예요? 전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니까 여기에 2께 여기 기원이 온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 이렇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여러분들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을 갖고 하겠습니다. 3. 자, 3이면은 집안수가 3이면은 삼진 내하연이 되죠. 여기 내하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진께 출발 일상생기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죠? 구리화 중절 얘가 생기. 그 다음에 이중천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건괴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천이. 그 다음에 삼화절체 이렇게 자 양이 음으로 바뀌니까 뭐예요? 이거는
사손 풍화절. 그쵸? 사손 풍화절이니까 손괴, 사궁의 손괴가 뭐가 되냐면 절체가 되죠. 그 다음에 사중 유언. 가운데 게 변했어요. 유헌. 자,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뭐죠? 이거는 팔간산 상현. 강깨죠. 강깨에 뭐가 온다? 유헌. 그 다음에 오상화해. 자, 마지막에 이렇게 변했죠? 그럼 뭐죠? 이거는 이곤지 3절이 되겠죠. 자, 요것만 변한 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곤지 3절이니까 이게 뭐가 된다? 화해가 되겠죠. 화해. 그 다음에 중역, 육중복덕. 자, 육중복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겠죠. 감깨죠? 감깨. 이게 뭐가 온다? 복덕. 위치, 구궁 위치, 몇 궁에 뭐 이 궁 이름 다 알아야 되겠죠? 복습하는 거예요. 칠하절명. 칠하절명이니까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그럼 뭐예요? 칠택택 상절이 되죠. 위에 게 끊어진 거니까. 그럼 여기다 뭘 쓴다? 절명. 그 다음 팔중기원. 팔중기원이니까 이게 양이 음으로 바뀌고 요거만 되겠죠. 그럼 뭐죠? 삼진내하연. 여기다 뭘 쓴다? 기원이라고 그랬죠. 삼궁이에요. 얘가 숫자가 3이잖아요. 3이니까 3의 3궁의 기운이 온 거죠. 그럼 뭐다? 이거는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맞죠? 기온, 절체, 생기, 화해, 절명, 천이, 복덕 맞습니다. 이것도 다 맞죠? 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궁을 해볼까요? 사궁. 여러분들 그냥 안 하고 넘을 것 같아서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자, 사궁을 보면은 여가 만약에 집안수가 사궁이었다. 그럼 사손 풍화절이죠. 사손 풍화절은 여기죠. 여기 사궁이 여기인데 풍화절이니까 밑에가 끊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출발이에요. 사손 풍화절. 손께요. 자, 일상 생기면은 이게 이렇게 양이 음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일감수 중연이 되죠. 여가 뭐다? 생기. 일감수 중연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중천이면은 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가운데 게 중이 변하니까 이곤지 3절. 그래서 여기가 천이가 되겠죠. 이궁이. 그 다음에 삼화절제면 이렇게 밑에 삼궁만 변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삼진내하연. 그러면 삼궁 여기 진께 여가 되겠죠. 여기다 뭘 쓴다? 여기 절체. 그 다음에 사중유언. 그러면은 사중유언이면 가운데 게 양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니까 칠택택 상절이 되죠. 그럼 뭐 얘가 된다? 유혼. 택계에다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상화해. 자, 상이 변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음이 양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근께, 육근금 3면이죠. 여기 근께에다가 뭘 쓴다? 화해. 그 다음에 육중복덕이면 상, 중하, 중상, 중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중하, 중상, 중하 이렇게 지금 왔잖아요. 중하 여기까지. 그러니까 상중하, 중상, 중하 이렇게 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중으로 가죠. 그래서 밑에 하 바뀌니까 육중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야 되겠죠. 뭐요? 구리화 중절. 그쵸? 이거 뭐죠? 리께죠. 리께에다가 뭘 쓴다? 복덕. 그 다음에 칠하절명. 칠하절명이니까 하가 절명이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겠죠. 그럼 뭐죠? 이거는 팔간산 상현 강께죠. 팔간산 상현 강께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절명. 그 다음에 팔중기원. 그러면은 기원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뭐죠? 이거는 사손 풍화절이죠. 손께죠. 여기다가 기원. 맞아 떨어지죠. 이 사자니까 사궁에 기온이 들어왔으니까 맞은 거죠. 그쵸? 만약에 틀리게 쓰면 중간에 이게 안 맞겠죠? 맞죠? 기온, 복덕, 천이, 유혼, 화해 이런 식으로 맞고
자, 순서는 어떻게 한다? 순서는 상, 중, 하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중, 상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중하고 하 내려오고 다시 중으로 간다. 상, 중, 하, 중, 상, 중, 하, 중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기는 뭐다? 일상생기, 이중천이, 삼화절체, 삼화절체 맞죠? 그 다음에 사중, 유혼, 오상, 화해, 그 다음에 육중, 복덕, 칠화절명, 밑에 하는 절체절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절체절명, 절체절명.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 가도 화, 그리고 마지막에 귀혼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상중하, 중상, 중하, 중 순서대로 생기, 천이, 절체, 유혼, 화해, 복덕, 절명, 귀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사를 했으니까 이제 오는 하면 안 되겠죠. 오는 뭘로 본다? 이걸로 본다는 겠어요. 자, 이번에는 뭘 본다? 6으로 봐야 되겠어요. 6. 6은 아까 했죠. 어디서 했어요? 이거 했잖아요. 6은 건괴. 이거 했잖아요. 이게 건괴예요. 이게 건괴. 그래서 요거만 볼게요. 천이 6생기가 맞는지. 3, 4, 6 있죠. 천이 6생기 맞죠? 요건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7, 8, 9 해볼게요. 자, 7, 8, 9. 자, 여러분도 종이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 여가 7이 있어요. 집안수가 7, 뭐 여가 6이 있고 이렇게 때 이 집안수가 7이면 7택택 상절, 7택택 상절 이거죠. 요게 기본이 되는 거죠. 요게 기본. 7택택 상절가 7일 때 상절이니까 요게 기본이 돼요. 자, 이게 기본이 되고 일상생기 그러면은 다 일이 상이 변해버렸죠. 자, 첫 번째 상이 변해라. 상이 음에서 양으로 변했어요. 그럼 뭐예요? 육건금 3연이 돼버리죠. 얘가 뭐가 된다? 생기가 되는 거죠. 육건금 3연. 그 다음에 이중천이. 이중천이니까 이렇게 봐야겠죠. 뭐예요? 구리화 중절. 그럼 뭐죠? 여기에다가 천이. 바로바로 이제 아셔야 돼요. 구궁 위치 그림을 보고 괴 이름을 보고 몇 궁인지 알아야 되겠죠. 삼화절제. 마지막 게 끊어졌죠. 이렇게. 그럼 뭐죠? 팔간산 상현. 간깨. 팔궁에 간깨고 상현. 여기다 뭘 쓴다? 절체. 그 다음에 사중. 사중 유혼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뭐죠? 사손풍화절. 유혼. 사괴. 그렇죠? 그 다음에 모상화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양이 음으로 바뀌고 이렇게. 그럼 뭐죠? 일감수 중현. 여기다 뭘 쓴다? 화해. 일감수 읽기에다가 그 다음에 육중 복덕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가운데가 변한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뭐죠? 이거는 공깨가 돼버리죠. 공깨는 이곤지 3절. 그래서 여기다가 복덕. 그 다음에 하요. 이제 칠화절명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서 밑에 묘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삼진내하연이잖아요. 진깨 3. 삼궁에 있는 진깨. 삼진내하연. 삼진내하연. 진깨에다 뭘 쓴다? 절명. 그 다음에 팔중기원. 자, 팔중기원이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게 양으로 바뀌겠죠. 그럼 뭐죠? 7택택 상질. 택계가 뭐가 돼요? 기혼이 돼요. 그래서 중궁에 있는 수 7하고 이 7이기 때문에 7궁에 있는 이 궁이 기혼이 되면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맞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8궁을 해보겠습니다. 8궁. 8궁을 보면 자, 여가 집안수가 8이 했어요. 8 이렇게 쓰면 팔간산 상현이 되죠. 팔간산 상현이 되니까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럼 여가 뭐가 오고 있어요? 나중에 보나마나 기온이 오겠죠. 8이니까 8궁에 기온이 오겠죠. 자, 여기서 일상생기면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여가 뭐가 돼요? 생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중천이. 이중천이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감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천이. 그 다음에 삼화 절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칠택택 상절이 되겠죠. 여가 되겠죠. 절체. 그 다음에 사중유혼. 사중유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다? 삼진내하연. 여기가 뭐가 돼? 유혼이 되겠죠. 유혼.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오상화해. 오상화해니까 위에 게 변하겠죠. 뭐예요, 이거는? 구리와 중절이 되죠. 그럼 뭐다? 구궁도가 되죠. 여기에 뭐가 온다? 화해가 온다. 그 다음에 육중복덕.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건궁이 되죠. 뭐다? 얘가 복덕이 된다. 하요, 칠하절명.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사선풍화절. 손께 여가 오겠죠. 절명. 그 다음에 팔중기온. 그 팔중기온이니까 이렇게 오겠죠. 뭐 이거? 팔간산 상현. 여기 기온이 오잖아요. 팔궁이니까 팔궁에 기온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맞았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절명, 유원, 기원, 천이, 복덕, 절체 다 맞죠?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가락 갖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놓고 이걸 가지고 이게 필수보다 양 접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구궁. 여가 만약에 집안수가 9였다. 이랬을 때. 국임은 구리와 중절. 그렇죠? 구리와 중절이기 때문에 뭐예요? 구리와 중절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죠. 이게. 자, 구리와 중절. 류께. 자, 그 다음에 일상 생기니까 이렇게 가겠죠. 뭐죠? 삼진내화연. 지인께가 돼요. 여기다 뭘 쓴다? 지인께다가 생기, 삼진내하연. 그 다음에 이중천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칠택택 상절. 여기다 뭘 쓴다? 천이. 7번에 택궁에다가 천이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삼화절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일감수 중연이죠. 그럼 뭐다? 이거는 절체. 일궁에 감궁에다가 절체라고 쓴다. 그 다음에 사중유원이니까 이렇게 돼버리겠죠. 다 끊어져 버리겠죠. 뭐죠? 이곤지 3절. 그러면 이곤지 3절. 이궁, 여기 공궁에다 뭘 쓴다? 유혼이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상화해. 오상화해는 이제 위에 연결되니까 음이 양으로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죠. 뭐죠? 이거는 팔간산 상현. 여기 뭘 쓴다? 화해라고 쓴다. 그 다음에 육중복덕이기 때문에 가운데 게만 변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겠죠. 뭐죠? 사선풍화절, 손께죠. 사선풍화절, 손께. 여기죠. 사선풍화절, 여기다 뭘 쓴다? 복덕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칠하절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건꾀에다가 뭘 쓴다? 이 절명이라고 쓴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중효, 팔중기호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죠? 이거는 구리끼죠. 여기다 뭐 쓴다? 기혼. 여기가 구니까 구궁의 기혼이라고 왔으니까 답이 맞겠죠. 자, 자꾸 실수로 지우려고 막 하는데, 자 보시면 맞죠? 기혼, 생기, 천이, 절명, 화해, 절체 다 맞죠? 이것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실제 이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음력 50년 3월 24일생 사시생, 여기는 이제 원디대 교재에서 갖고 온 겁니다. 경인년 신사월 을사일 신사신데 요건 앞에서 다 했어요. 숫자를 다 더해서 나누기 구로해서 집안수가 7, 3이면 뭐 이거는 천반수죠. 그쵸? 요것만 갖고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지반수가 7이에요. 천반수가 3이에요. 그쵸? 그러면 7부터가 7이 뭐예요? 7택택 상절. 요게 기본이에요. 자, 7택택 상절. 자, 이 손가락 갖고 해볼까요? 안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손가락을 피고, 자, 핀 거는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제일 위에 게 구부러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음이니까 음으로 구부리고 피어지게. 여기서 일상생기, 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게 뭐야? 여기다가 생기라고 쓰면 되겠죠. 전부 양이니까. 그 다음에 이중천이. 이중천이니까 이렇게 접어주죠. 그러면 뭐죠? 구리와 중절이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천이라고 쓰면 되겠죠. 세 번째가 삼화절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죠? 팔간산, 요 하나 양이잖아. 팔간산 상현이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절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중유원. 그러면 사중유원이니까 이렇게 펴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사손 풍화절이니까 여기다가 사손 풍화절에다가 뭘 쓰면 된다? 유혼. 그 다음에 오상화해. 오상화해니까 이렇게 접어버리면 가운데만 남죠. 가운데만 양이 남죠. 그러면 뭐다? 일감수 중연이니까 여기다가 화해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육중복덕. 육중복덕이니까 이것도 접어버리죠. 그럼 뭐죠? 공기가 돼버리죠. 여기다 뭐든 다 복덕이라고 쓴다. 칠화절명. 칠화절명이면 요걸 피니까 삼진내하이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절명이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팔중기혼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칠택택 상절. 여가 뭐가 돼요? 기혼이 돼요. 여가 7인데 7궁에 기혼이 왔으니까 맞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손가락 갖고 하는 것도 있다. 자, 보면은 복덕. 응? 틀렸네. 제가 잘못했네. 지반수가 3이네요. 이게 7은 천반수네요. 예, 제가 거꾸로 이게 봤어요. 7이었을 때만 맞으면 되겠죠. 자, 7이었다고 가정하고, 7이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여기. 자, 7 여기 있었죠? 7이면은, 여가 기원, 복덕, 천이, 유혼, 맞죠?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잘못 봐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맞는다. 이렇게. 숫자를 이거 숫자 다 넣으실 줄 아시죠? 이것도 넣으실 줄 아시죠? 자, 37이에요. 37. 자, 이거 뭐죠? 이거 천반수예요. 요거는 지반수. 지반수는 뭐다? 순행. 1부터 9까지 순행. 다음 숫자부터 3 다음에 뭐예요? 4죠. 그러면 1부터니까 얘가 있죠. 4. 그 다음에 5, 2. 그 다음에 2, 3, 4, 5, 6, 7, 8. 8은 음복수고 9.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0이 넘으면 1부터 1, 2. 맞죠? 그 다음에 천반수. 이 천반수는 7이잖아. 7은 뭐다? 천반수는 뭐다? 역순이라고 했어요. 9궁도부터 1궁까지로 간다고 했어요. 자, 7 다음에 뭐야? 8 왔죠. 그 다음에 8. 여기가 9궁, 그 다음 8궁에는 9. 그 다음에 10은 뭐라고 했어요? 7궁이 와야 되겠죠. 여기가 10이죠. 7궁이 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10이 넘었으니까 1.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숨겨 있고 3이 여기 왔죠. 그 다음에 4가 왔고. 그 다음에 2궁이죠. 여기 와서 5가 오고 그 다음에 1궁에 6궁이 왔죠. 6이 왔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웠어요. 이것도. 자, 천반수는 어떻게 된다? 역순으로. 즉 9궁에서 1궁으로. 숫자는 그 다음부터. 자, 지반수는 순행으로 1궁부터 9궁으로 순서대로 옮긴다. 숫자 다음 숫자부터. 3이면 3 다음 4부터 옮기고 7 다음에는 8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9궁도에서 옮겨간다. 앞에서 했어요. 자, 복습하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헷갈리지 말고 할까요? 자, 그냥 보고 할까요? 자, 여기는 집안수가 5잖아요. 그쵸? 5잖아요. 그럼 5면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4로 본다고 그랬어요. 5가 있으니까 4로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거는
집안수 5니까 수능으로 5, 1군부터 6, 7, 8, 9, 10, 1, 2, 3, 4.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천반수는 여 거꾸로 간다 그랬죠? 9군부터. 그러면은 9, 10, 1, 2, 3, 4, 5, 6, 7, 8. 맞아 떨어졌죠? 자, 여기까지는 숫자는 다 맞았죠?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맞는지를 해봐야 돼요. 자, 맞는지를 어떻게 하냐. 자, 이게 5면 뭘 한다? 4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4가 뭐죠? 사손풍화절. 요거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어요. 사손풍화절. 5올 때는 4로 한다. 기본, 이게 기본이니까 일상생기. 자, 이렇게 접어져 있죠. 접어져 손가락으로 위에 거 두 개는 펴 있고 밑에 거 접어져 있죠. 이 모양이죠. 위에 거 펴져 있고 밑에 거 접어져 있고 일상생기. 그러면은 자, 이거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일감수 중연이 되죠. 일감수 중연에다 뭘 쓴다? 생기 쓰는 거예요. 1번에다가 일감수 중연 일상생기. 그 다음에 이중천이. 이중천이면 전부 접어버리니까 뭐야? 다 음이 되죠. 그럼 여기가 오죠. 천이. 그 다음에 삼화절체. 자, 삼화절체는 이거 피해야 되죠. 그럼 뭐죠? 삼진내야이죠. 여가 오죠. 절체. 삼진. 그 다음에 사중유언. 이것도 피해야 되죠. 그럼 뭐죠? 택택택 상절이 되죠. 그래서 위에 게 접어진 7개. 접어진 여기다가 유혼. 그 다음에 일상생기 써야 되겠네요. 일상생기 이중천이. 다시 할까요? 일상생기 이것도 외워놨죠. 이중천의 삼화절체 맞나요? 사중유혼 오상이죠. 오상화해. 그 다음에 육중복덕 칠하절명. 그 다음에 팔중 뭐가 있어요? 기혼이라고 그랬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5기 때문에 사로 간다. 사손풍화절. 자, 여기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일상 생기니까 요거 끊어버리니까 뭐예요? 여기다가 감게 되잖아요. 일감수 이 모양이니까요. 이건 일감수 중요하잖아요. 여기다가 생기. 그 다음에 이중천이 가운데 끊어지니까 공개가 돼버리죠. 그럼 여기가 천이. 그 다음에 삼화절체. 자, 이게 삼궁은 이게 여기까지 다 접어졌어요. 삼화절체니까 펴버리면 어떻게 삼진내야인 되죠. 그럼 여기가 삼화절체. 그 다음에 사중유언. 가운데 손가락을 바뀌면 출탁사 상절이 돼요. 유언이 돼요. 그 다음에 오상화해. 해버리면 건기가 되죠. 그러면 화해가 되고, 그 다음에 육중복덕. 그러면 뭐죠? 구리와 중절이 되죠. 복덕, 여기 구리와 중절, 여기에 복덕이 돼요. 가운데 손가락 접고 두 손가락 피고, 그 다음에 칠하절명. 하절명이니까 위 하나만 왔죠. 팔간산 상현.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손 피어라. 그러면은 피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사선 풍화절이 되죠. 그럼 기혼이 되죠. 얘가 5인데 4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기원. 요거 혹시 여러분들 이걸 좀 확대해서 드릴까요? 자, 이렇게 할 때 손가락이 지금 사선 풍화절이기 때문에 자, 이 손가락에서 이 세 개 손가락 상중하로 보는 거예요. 여기 깨끼 손가락이니까 밑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할게요. 상중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손 풍화절이기 때문에 밑에 게 접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피면은 위에 게는 펴지니까 음이 된 거죠. 그러면은 사손 풍화절이 됐어요. 일상생기니까 요거를 접어요. 첫 번째 건. 그 뭐죠? 가운데 것만 양이 되죠. 그쵸? 그 뭐죠? 이는 일감수 중연. 그죠?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양이. 자, 사손풍화절인데 여기서 일상 생기니까 요거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접어지고 가운데 게 남았죠. 그럼 이걸 보고 뭐다? 일감수 중연. 딱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감수 중연은 여기보다 일상 생기. 그쵸?
그 다음에 이중천이. 이중천이니까 가운데 걸 또 변화시키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뭐죠? 다 접어져 있어요. 그럼 뭐요? 공기가 돼버리죠. 이렇게. 여기에 뭐다? 천이. 삼화절체. 세 번째를 펴요. 그럼 이게 뭐죠? 삼진내화이 되죠. 삼진내화이니까 여기 오죠. 절체. 그 다음에 사중유원. 사중유원인데 이렇게 오죠. 그럼 뭐죠? 칠택택 상질이 되죠. 위에 게만 접어져 있는 거. 그럼 여기다가 유원. 그 다음에 오상화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세 개 다 펴있죠. 그럼 뭐예요? 근께 여기죠. 근께 여기다 화해 쓰고 그 다음에 육중복덕. 가운데 걸 접어요. 그럼 뭐죠? 구리화 중절이 되죠. 가운데 게 져져 있으니까 여기다 복덕. 그 다음에 칠하절명. 이렇게 해버리죠. 마지막 게 변하면 밑에 하를 변하면 팔간사상이 되죠. 여기에 절명. 그 다음에 가운데 거 팔중기원. 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손풍화절 이렇게 되죠. 이해하시겠죠? 이 손가락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 갖고. 근데 손가락이 제가 유연하지 않아서 헷갈리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제 생일인데 뭐죠? 9와 6이라고 그랬어요. 9와 6. 자, 여가 9와 6이 됐어요. 9와 6. 9와 6이 되면은 자, 숫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천반수는 역행으로, 집안수는 순행으로. 그러면은 자, 집안수부터 할게요. 집안수는 순행이라고 했죠. 순행. 그러면은 9 다음에 10이죠. 어디서부터 한다? 1부터. 1부터 9까지. 여가 1이잖아요. 그러면 9, 10, 1, 2, 3, 4, 4 음복수예요. 4, 5, 6, 7, 8. 이해하시겠죠? 자, 1공부터 순서까지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천반수는 뭐다? 이거는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9공부터 거꾸로 1공까지 간다는 거예요. 숫자는 7부터 시작하고, 자, 9가 뭐가 돼요? 7. 그 다음에 8. 9, 8. 그 다음에 7. 여기죠? 9, 7, 8, 9,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가 1이 음복수고, 1, 2 되겠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5.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자, 9기 때문에 구리화 중절이에요. 구리화 중절. 이거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구리화 중절. 새끼손가락을 잊어버리시고 가운데 게 접어져 있어요. 구리화 중절이죠. 자, 일상생계. 이거 접어야 되겠죠. 변화하니까. 일상생계가 뭐죠? 요거 하나 펴지죠. 그럼 뭐죠? 삼진내하이냐. 여기 오겠죠. 일상생기. 그 다음에 이중천이 하면은 뭐예요? 가운데 게 펴져야 되겠죠. 그럼 뭐죠? 칠택택 상질이 돼요. 이중천이. 그 다음에 삼화절체. 삼화절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감수 중연이 되죠. 그러면 일궁의 절체. 그 다음에 삼진절체. 사중 유원이라고 했죠. 사중 유원하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전부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오겠죠. 유원, 공께. 그 다음에 사중 유원, 오상화이라고 했죠. 이렇게 피면 돼요. 팔간산 상행이 되죠. 팔간산 상행 여기다 화해를 쓰고 오상화에. 그 다음에 육중 복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피면 이렇게 되죠. 사선 풍화절이 되죠. 그럼 여기 사선 풍화절 여기다가 복덕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육중 복덕, 그 다음에 칠하절명 그랬죠. 칠하절명을 쫙 피면 되겠죠. 그러면 여가 뭐다? 다 세 개가 양이니까 이렇게 여가 칠하절명이 되고, 그 다음에 팔중 기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에 그러면 뭐죠? 구리화 중절이 되겠죠. 그럼 여가 윗개가 기운이 되죠. 구니까 이 구궁도의 기화가 기운이 오는 게 맞다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실제 감정에서는 시간 전략을 위해서 생기를 기라하고 생기를 기라 약하고 천의를 의라하고 절체를 체라하고 유언을 유라고 하는데 화해를 해라고 복덕을 복이라고 하고 절명을 명이라고 기원을 귀라고 간단하게 표기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이거 있잖아. 아까 했던 거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전부 이것만 나중에 모아놓으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게 맞는 틀린지 알 수 있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가운데 있는 중궁의 집안수에 해당되는 궁이 뭐여야 된다? 기온이 된다. 그러면
제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복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